중국적도 하고는 있거든요. 이걸 하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유럽을 하면 또 중국을 또 못하게 되고 병행하기가 쉽지 않겠다. 초보 입장에서는 이게 좀 처음에는 이게 좀 막막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원리에 입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하세요. 쭉 하고 또 다른 거 해야 돼. 화이팅! 저희가 수강생분들 다 같이 잘 되게 하려고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강사분들끼리. 그리고 강의 때마다 그 사람들이 어떻는지 그런 것도 다 회의를 해요. 수업이 7시, 8시 끝나면 진짜 밤새도록 회의한 적도 있고. 소극적으로 변하는 건 사실이지만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 뭔가 그 사람들을 붙여주면은 사장님 같은 분들은 더 잘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우리도 처음이니까. 네. 뭐 이런 학원이나 제대로 운영해봤겠어요. 학원은 뭐야? 학원 다니기 바빴지. 근데 그래도 그 총회 같은 것도 하고 그 식사 자리도 했잖아요. 그런 거 있으니까 좀 더 얼굴 이제 익힐 수도 있고 이런 게 그런 나올 자리가 있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사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총회에서 이제 식사권이나 뭐 술 한잔 이런 것들을 얻은 거잖아요. 사실 이제 총회라는 게 물론 뭐 저희가 거기서 뭐 강의라는 뭐 자리는 아니었지만 또 드리는 자리였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뭐 오프라인 인맥이 있었던 거고 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예 같이 사업하는 동업자가 없던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만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총회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일회의 소모성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 오신 분들의 좀 사업이나 이런 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사장님들은 내가 총회 하기 전과 후에 사업 스타일이 다 달라졌다거나 또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이때는 내가 사업을 좀 마인드적으로 뭐 바뀌었다거나 그런 게 있을지. 사람 잘 안 변해요. 저는 그쵸? 좀 생각했던 게 약간 지방별로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테이블을 지방별로. 네. 오, 그렇죠. 괜찮다. 어. 그러면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도 될 수 있고 뭐 어디 사시냐고 이제 다 온라인 경우에는 아예 모르니까 거기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왔거든요. 지방이면 어디 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거 꼭 할게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지방이지만 같은 아는 분들이 모일 수 있겠지만 온라인 사장님들인데 충청도 쪽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을 딱 모아놓으면은 아 이 사람은 이제 총회가 끝나고도 또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더 접점이 잘 생길 것 같아요. 거기서 연락처 교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모임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몇 번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 뭘 다 알아가가지고 카피 뜨는 거예요. 부산하시더라. 네, 사례가 한번 있었고 그리고 술을 먹었는데 여자분도 같이 있었나 봐요. 약간 추행 같은 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모임을 그래도 주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제가 안 가는 모임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힘 빠지시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하게 되는. 요새는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 것도 계약서라도 써서 해야 되나 뭐 그런 장치가 있을 테니까 안 좋은 것만 있진 않고 순기능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긴 해요. 메일로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괜찮은 거는 진짜 해가지고 하면 좋죠. 네, 그래도 그런 자리를 갖고 이제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내가 너무 못하고 있거나 이런 거 느끼고 약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이제 생각하게 되니까 좀 바뀌긴 하는 것 같아요. 소싱을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원래는 중국 쪽 먼저 하고 싶어 해가지고 중국 쪽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걸 하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유럽을 하면 또 중국을 또 못하게 되고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 사장님이 하는 자리도 이제 그 총회 때 식사권도 받고 이러니까 유럽을 좀 더 해야겠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얘기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유럽 쪽을 하게 된 것도 좀 있고 두 개 사업이 너무 달라요. 네. 같이 하기 너무 힘들어요. 방법도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쪽을 하면 이쪽이 매출이 나오긴 하는데 많이는 안 나더라도 이거를 손을 대면 또 이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병행하기가 쉽지 않겠다. 초보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올라오면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좀 막막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원리에 입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모든 중국이 그렇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보통 중국 하면 프로그램 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처음엔 좀 편하죠. 처음에는 되게 편한데 좀 한계점들이 좀 있고 어느 순간 그게 자기를 좀 갉아먹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영업했을 때도 스타일이 한 거래처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제가 점점점 발을 넓혀가야 되는 저만의 거래처를 나랑 거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봤을 때 한 곳이 무너지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중국 구매대행을 뭐 전문적으로 해보진 않았지만 브랜드 구매대행의 장점이고 그걸 잘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뭐 해외에 있는 해외 판매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드려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같은 아이템을 파는 곳도 여러 판매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 그 판매처들 안에서도 매력적인 판매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해요. 아,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분들의 단점이 생각만 해요. 매일 맨날 얘기만 듣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고 강의에서 이렇게 하라 그래도 그냥 거기서만 끄덕이시고 실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축사장님이랑 저랑 뭐 같은 아이템을 팔더라도 그 아이템을 그냥 좀 팔기만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아이템이 잘 팔리니까 내가 이 아이템을 더 뭔가 싸고 아니면 더 많이 팔고 또 안정적이게 팔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거래처들을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제가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그 아이템이 저는 3번 정도 팔리면은 다른 나라에서 그 제품을 항상 더 찾아가요. 독일 거래처만 하나만 믿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품절이 나면은 독일에게 품절 안 내려나가요. 근데 저는 그 아이템이 3개, 5개 팔리면은 다른 나라들 판매처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가격은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고객에게 전달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저한테 기회예요. 독일 한 거래처만 갖고 있으신 분은 품절되면 다른 사람은 다 품절인데 저는 그런 질문이 이제 저한테 들어오겠죠. 그럼 저는 다른 나라의 판매처들한테 다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또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해보니까 힘들어요. 해보니까 몸이 힘들어. 해보니까 머리 아파. CS 머리 아파. 그래서 3개월 안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거를 1년 동안 노력해서 가져가고 2년 동안 노력해서 가져가고 여기서 갖고 오는 노하우들로 살아남는 분만 돈을 벌어요. 진짜로. 그게 오히려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시작은 구매대행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해보다가 구매대행으로 자본금 모아서 내가 더 하고 싶은 게 분명히 하다 보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자본금으로 다른 것도 시도해보고 왜냐면 구매대행 사업이라는 게 그것도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돈을 벌었다는 그 경험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럼 다른 데 도전했을 때도 내가 이것도 이렇게 힘든 걸 버텨서 했는데 이것도 한번 버텨보자. 구매대행 말고 더 내 몸에 맞는 걸 찾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도 그 수강생 사장님 만났어요. 만나서 저도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린 게 그분은 지금 구매대행을 안 하세요. 근데 저희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셨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온라인 사업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알고 간 거예요. 아이템을 이렇게 찾아야 되고 엑셀을 이렇게 활용해야 되고 네이버 가입 이렇게 해야 되네. 네이버에서 가격을 이렇게 설정해서 올려야 되네. 상세 페이지는 이렇게만 올려도 팔리네. 기본적인 온라인 사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매 대행을 하시는데 좀 거부감을 느끼셨나 봐요. 근데 그 안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대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온라인 사업을 배웠어. 우리 부모님 농사를 해. 내가 그 아이템을 온라인에 팔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인드로 접목을 시키니까 그게 또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하는 말이 구매 대행 사업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근데 내가 일단 이것도 해보고 이걸 더 익힌 다음에 내가 유럽 구매 대행을 배웠으니까 그것도 조금씩 하겠다 라는 마인드로 유럽 구매 대행으로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요. 월에 5, 60만 원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농사 관련돼 있는 사업으로 월에 얼마 정도 내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두 개의 사업을 병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강의 자체가 구매 대행의 목적에 맞춰 세팅이 돼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온라인 사업의 틀이 어느 정도 다 개념이 박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이라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 네이버에 한 번도 가입을 안 하신 분이 그걸 통해서 네이버 쇼핑을 어떻게 보고 가격 비교를 할 때 어떤 거를 코딩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진짜 희한한 물건을 많이 팔아요. 참 웃기지. 똑같이 가르쳤는데 다양한 거 파니까. 강사들도 다르고. 웃긴 것도 저희가 이제 특강도 최근에 했잖아요. 강사들의 아이템 공개해가지고 첫 판매는 늘정 똑같았어요. 쓰레기 봉투. 전 그거 아직도 팔거든요. 근데 알려드려도 안 하시면 끝이에요. 팔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개를 하는 순간 경쟁이 좀 심해지긴 했어요. 한 달에 몇백 개씩 팔았던 게 지금은 이제 몇십 개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사장님은 그때 퇴사했다고 삼겹살 먹을 때 그때 얘기했죠. 그럼 이제 퇴사하시고 이제 지금은 전업으로 쭉 계속 하고 중국 점 하다가 정선이 만나니까 또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유럽 쪽 좀 하다가 이제 중국 쪽 못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하세요. 쭉 하고 또 다른 거 해야 돼.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 쪽은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프로그램비가 나가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나가는 서과장교 강의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1년간 할인이 있어요. 이때 해보고 이제 더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는 이제 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거면 이제 끊어도 되는데 이제 이것도 그냥 그 프로그램 써가지고 뿌리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택하기가. 이거 하면 프로그램 비용 어차피 나가긴 하는데 근데 중국 쪽이 서과장님은 대량 한번 돌리고 이제 수동으로 이제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좀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공감은 하긴 하거든요. 대량으로 내가 진짜 내 머릿속에서는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번 돌아보고 이제 수동으로 좀 이렇게 하고 이제 대량으로 나중에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가고 싶기는 한데 생각은 많은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은 대량으로 하면은 제일 좋죠. 뭐든 뭐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문제지. 그렇죠. 안에서 문제예요. 제가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실행해야 되는데 알면서 그게 좀 의지를 부족한 거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누가 잡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출근하는 곳이 있다던가 같이 할 수 있는 마음 맞는 사람이 있다던가 하면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자극도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근데 그게 사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 머릿속으로는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건 알지만 집에서 헬스장까지 가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다 똑같아요. 같이 수강했던 사람도 금방 잘 하시는 분은 잘 하고 하는데 또 이쪽도 되는 사람 되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병행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좀 느꼈어요. 처음에는 둘 다 이제 천천히 가면서 같이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를 성장시켜 놓고 다른 거를 하는 게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끔 그 지방에 있는 제 지인들이 강의를 들으러 와요. 구매 대행 알려달라 이런 게 되게 많이 연락이 와요. 최근까지도 한 두세 명이 또 연락이 왔었어요. 저랑 이제 진짜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예 온라인 강의 듣고 해갖고 매출 많이 내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그냥 오프라인 강의를 지원해가지고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너무나도 반가운데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는 그게 다른 거예요. 자기 남편이 내 거를 보더니 하고 싶어 하는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러 간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물어보는 수준이면 하지 말라 그래라. 선생님 거기 다 나와 있는데. 네. 또 제 친구 중에서 제가 고등학교 자퇴했는데 고등학교 1년 다니는 동안 몇 번 그냥 얼굴만 지나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같은 반은 아닌데 그 친구가 작년에 11월 달에 강의를 듣고 지금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 넘게 나와요. 그런 친구들이 저는 오히려 훨씬 좋죠. 그런 인연들도 막 생기고 안 좋은 인연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인연들이 합쳐져서 안 좋은 인연 한번 올 때마다 헤쳐나가고 뭐 이래 하는 거죠. 단단해지고 계시고. 진짜 단단해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유튜브에서 정사님이 되게 분위기가 다운된 게 보였어요. 힘들어하시는 게 보이고 가끔 오픈 채팅 같은 거 하셔도 힘들어하시는 게 좀 보이고 유튜브에서 없어지실까봐. 제가 안 끌고 돼요. 올게요. 아니 그냥 91년생 특사장 해가지고 바꿔. 회사에 특권 애들을 바꾼다고. 특권 애들. 돈 많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좋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뵈고. 너무 좋아요. 최근에 이제 봤던 것 중에 되게 재밌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인터넷 강사가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이제 시험에 합격하는 합격생들이랑 일반 수험생들이랑 좀 차이를 막 비교하는 항목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학생들의 질문이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를 해야 돼요? 라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나뉘는 거죠. 합격생들의 대답은 그냥 최대한 많이 한다고 일반 수험생들은 그런 질문을 한다 이었어요. 나 하루에 몇 시간 해요? 라는 질문을 한다가 일반적인 수강생이라고 하더라고요.